미국 하원 의원이 낭독한 연설문.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연설문을 쓴 건 인공지능, 바로 챗 GPT였습니다. I wanted to spotlight this for Congress so that we have a debate now about purposeful policy for AI. 학술의 영역을 넘어 시나 소설 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 문제를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아직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학에서 챗 GPT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 악성 코드나 유해한 콘텐츠 제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체적으로 AI 윤리와 안전에 적용이 된 제품인지를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를 해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챗 GPT의 돌풍을 계기로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IT 기업들은 앞다퉈 AI 챗봇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의 규제와 윤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IP 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인공지능 챗 GPT로 뚫을 수 있을까? 보안 전문가들과 챗 GPT의 해킹 능력을 검증해봤습니다. IP 카메라의 프로그램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어로 물을 땐 답변을 거부했지만 한국어로 명령했더니 곧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취약점 찾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근데 그거를 챗 GPT가 그냥 바로 찾아버린 건데. 네. 챗 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남의 집 또는 남의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이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웹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빼내는 법도 척척 알려줍니다. 유출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됐다 하면 보통 다 SQL 인젝션을 통해서 공격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유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스스로 판단해 추가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거는 보통 이제 암호화만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를 하고 나서 얘가 뭘 했냐면 원본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정교한 공격은 아직까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지만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고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이 기술을 보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업체 조사 결과 IT 전문가 2명 중 1명은 챗 GPT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올해 안에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32살 김모 씨가 검찰에 낸 탄원서입니다.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A팀장 명의로 작성됐는데 마약 사범인 김 씨가 지자체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했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 같은 어색한 문장과 노력들과 행보들 같은 번역투 문체가 눈에 띕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 검사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탄원서는 챗 GPT로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형식이 좀 우리가 보던 탄원서랑 좀 달랐고 그리고 문장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거를 특정인이 작성을 한 것인가에 대해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탄원서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작성자로 적힌 A팀장과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김 씨는 A팀장의 명함과 키워드를 지인에게 전달해 챗 GPT로 탄원서를 만들게 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탄원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구체적인 탄원서 문구가 바로 생성됩니다.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위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